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정말 이제 센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 미군의 전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전염병 때문에 완전히 전부 다 아웃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게 전부 복구되는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고요.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연일 중국의 인공섬 코앞에 이지스함을 밀어넣으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인 벙커힐이 스프레트리 군도, 즉 중국명 난사군도 한복판에 중국이 설치해 놓은 인공섬 군사기지 앞을 통과했다고 황구시보가 30일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은 28일 이지스 구축함 베리를 파라셀 군도의 중국 인공섬 근처로 보내 항해의 자유작전을 실시한 데 이어서 29일에는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을 스프레틀리 군도의 중국 인공섬에 보내 항해의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벙커힐함이 지나간 인공섬은 개입은 암초로 국제법상 누구의 소유도 아닌 암초지만 중국은 2014년부터 이 암초에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든 뒤에 활주로와 부두를 설치하고 군사기지화했습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의 무력 시위는 점점 그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고 항공기도 수시로 남중국해에 진입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부정구 사령부의 명의로 미국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고 중국 영해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베리함과 벙커힐함은 중국 해군이 공용통신망으로 보내온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항해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7함대 이지스함들이죠.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이 남사군도, 중국 말로는 남사군도,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스플래트리 군도인데 거기에 인공 기지, 중국이 지금 만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거기를 스치듯이 지나가고, 그리고 하루 전날에는 미국의 또 이지스 구축함이죠. 알레이버급 구축함인 베리함이 이제 파라셀 군도, 즉 중국이 한자로는 서사군도죠. 베트남 앞에 있는 파라셀 군도, 그 앞을 또 이제 항해의 작전에서 이제 지나갔는데 이걸 이제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가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또 뭐라고 하냐? 자기네들이 이제 인민해방군이 출동해서 퇴거시켰다, 쫓아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 해군은 또 뭐라고 하냐? 웃기는 소리.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항해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라고 또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항해의 자유작전. 이것은 이제 미국이 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중국의 상황에 특화된 그런 작전 이름이 아니고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벌여오던 그 작전의 통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배들은 항해할 자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영해야, 영토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압을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항해의 자유작전을 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리비아 바로 이제 앞에 벵가지, 그리고 이제 트리폴리 앞에 있는 큰 만입니다. 시드니만이라고 있는데, 시드라만. 그 시드라만 일대 리비아가 이거 우리 내해야,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미국이 웃기지 마, 여기 왜 니들 내해냐, 이거는 항해의 자유가 있다 해서 항공모함 2척 보내가지고 항해의 자유작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80년대 초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서 이제 공중전도, 리비아 전투기하고 공중전도 붙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군사TV에 시드라만 항공전, 그렇게 해서 항공전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미국은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항해의 자유작전을 지속해서 리비아 앞에서 했는데 그 리비아가 나중에 최후가 어떻게 됐죠? 리비아의 당시 독재자였던 가다피,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런 항해의 자유작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의 자유작전에 대응해서 지금 중국이 계속 그러고 있지만 미국이 딱 집어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그 전례를 한번 보고 국제사회와 같이 가는 그런 중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소식이죠.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아서 괌으로 긴급 휴양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이르면 5월 하순에 바다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괌에서 바이러스 대응 조치를 진행 중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현지 시각 29일 오후부터 승조원 복귀를 시작했다고 미 해군이 30일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약 5천여 명에 이르는 승조원들을 하선시킨 뒤에 이들에 대한 감염 검사를 1인당 2차례 이상 실시했으며 감염자는 모두 치료시설에 격리 조치하고 항모는 철저하게 소독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모로 복귀한 승조원들은 본토에서 긴급 파견된 타 항모 승조원들을 대체해 루즈벨트 항모를 다시 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미 해군은 비감염자들에 대한 14일 격리 조치가 마무리되면 모두 함정에 복귀시켜서 출항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셋째 주 이후에는 루즈벨트 항모의 출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해군은 루즈벨트 항모의 원활한 작전 배치를 위해서 보직 해임된 브렛 크로저 함장의 복직을 국방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크로저 함장이 복귀하면 루즈벨트 항모는 해상으로 돌아오는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현재 루즈벨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컴2X에 돌입했고 일본 요코스카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도 출항을 준비 중이어서 5월 말에는 서태평양 일대, 즉 한반도 일대에 미 항모 전력이 다시 세척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루즈벨트 항모가 베트남 다낭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창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괌으로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 5천여 명의 승조원 중에서 무려 1,00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된 상황이 발견됐고 이제 이 괌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장이 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괌에 들어가서 빨리 입항해서 우리를 작전에서 빼서 입항해서 지금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국방부에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국방부가 이 함장을 보직 해임시켰는데 미국 내에서도 사실 말이 많습니다. 아니 함장이 승조원들 위해서 지금 한 상을 보직 해임시키고 하는 게 맞냐. 그때만 해도 미국의 바이러스 이렇게 창궐을 안 했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0만 명 단위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제 이 바이러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항모가 모든 곳을 이제 소독해야 되는데 그래도 원자로는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자로를 돌리는데 가동하는데 필요한 이 핵심 인력을 타 항모에서 빌려온 겁니다. 한 600에서 800명 정도 필요한데 그들을 빌려와가지고 원자로를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 소독하고 이 루즈벨트 항모의 승조원들은 괌에 내려가지고 전부 1인당 2차례 이상씩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가려낸 겁니다. 그런데 항모가 지금 전부 다 이 지역에 아웃되니까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함이 정말 처절하게 지금 이 지역에서 혼자서 항공모함 역할을 대신해 왔었죠. 그런데 아메리카함으로는 부족하죠. 사실은 F-35B 한 12대 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서 항모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부족하죠. 그래서 빨리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1,000여 명 빼고 한 4,000여 명을 다시 태우고 이제 출항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라는 것은 지금 그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처럼 원자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항공모함에서 여유 인력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불러서 조금 보충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지금 작전 복귀시키겠다라는 건데 지금 미 본토 서부 해안에서는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컴2X 즉 작전 배치 직전 손발 맞추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 해군의 발표로는 컴2X 마치고 항구로 들어와서 휴식하지 않고 바로 컴2X 마치면서 바로 작전 배치를 태평양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역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이제 핵 폐기물 처리 작전 지금 다 끝나고 승조원 탑승 지금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는 항모 3척이 이 지역에 작전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바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냐. 지금 북한이
지금 뭐 이 통치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급변 사태가 발생해서 군부가 어떤 특정한 군부가 핵무기 또는 생화학무기를 탈취해서 이 대량 살상 무기들을 보내서는 안 되는 중동 지역이나 이 테러 단체에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북한 지역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해야 되고 또 유사시가 발생하면 정말로 일이 발생하면 군사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루즈벨트를 신속하게 이렇게 복구를 하는 것 같은데 5월달 우리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생길 것 같고 미국이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우리 한국군 훈련 상황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위성 요격 무기를 개발해서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위성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위성 요격 무기로 브레베스트닉으로 명명된 차세대 요격 무기를 개발 중이며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러시아의 그로모프 비행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식별되고 있는 이 새로운 미사일은 미그 31BM 전투기에 탑재돼서 실험 중인데 일반적인 공대지 미사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이 미사일을 러시아가 개발 중인 신형 위성 요격무기 브레베스트닉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이 미사일은 폭발성 탄두 또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위성 요격체가 아니라 포식자로 알려진 마이크로 위성을 다수 탑재해서 저 위성을 공격하는 방식의 전혀 새로운 유형으로 개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그 31BM 전투기에 의해서 고고도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적의 저궤도 위성과 유사한 궤도와 고도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전개시키는데요. 포식자로 불리는 이 초소형 위성들은 궤도상에 존재하는 적의 위성을 식별해서 달라붙어 비활성화, 즉 회로를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위성 공격은 다수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하는 기존의 위성 요격 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데요. 실제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 미국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미그 29 전투기가 엄호를 하고 있고 미그 31BM 전투기의 동체 중간에 굉장히 큰 뭔가가 지금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브레베스트닉이라고 하는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성 요격 무기 체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위성 요격 무기 체계는 위성을 쏘아서 위성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력화시키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주 쓰레기가 양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이 뭐 그런 위성 요격 무기 체계를 하도 많이 쏘다 보니까 지금 뭐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 이 우주 쓰레기의 70%가 중국 때문에 발생한 거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개발한 브레베스트닉은 그런 식으로 때려서 파괴시켜 버리는 게 아니고 궤도에 소형, 초소형 위성을 올려가지고 뭔가를 올려서 이 초소형 위성이 물체가 미국의 군사위성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그 특정한 일을 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뭐 회로를 태워버린다든지 통신을 마비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식자라고 알려졌는데 이제 뭔가 잡아먹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개발을 했으면 우주 쓰레기는 안 생기겠죠, 당연히. 자,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말 미국의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이 브레베스트닉 포식자 요격 체계가 완성이 될지 저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러시아 이 기초과학 기술 정말 대단한 나라 같습니다. 이거 조금 올바른 데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